밥 먹는 천사에게 실망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 내 인생에 비밀의 성이 생겼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애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부터 그 애만 보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었지요. 그 애는 신비로운 애였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얼굴은 천사 그 자체였지요. 그 애는 밥도 안 먹고 똥오줌도 안 누고 이슬만 먹고 사는 애 같았답니다. 그 애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고귀한 존재였지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가까이라도 오면 도망쳐야 하는 그런 애였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애를 가까이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소리 못하였지요. 이런 비밀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답니다. 만약 그 애가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깔깔 웃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아마 가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앞마당에서 키질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뒷마당에서 자치기를 만들고 있었지요. 자치기를 다 만들자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앞마당 쪽으로 돌아가던 때였지요. 갑자기 살인문께서 여자아이 실루엣이 보였답니다. 나는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숨겼지요. 가만 보니 그 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반겨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애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왔던 것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그 애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동안 살금살금 토굴 속으로 도망을 갔지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서면 무슨 얘기를 들을지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할 수 없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어두운 토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참 동안 있었답니다. 그렇게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어머니와 그 애는 없더군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고 살인문을 살짝 열은 뒤에 밖으로 나왔지요. 그날 그 애가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모릅니다. 어머니한테 그 애가 무슨 일로 왔었냐고 물어보면 내 가슴 속 깊이 숨겨진 비밀이 탄로날 것 같아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의 이러한 감정이 점차 무디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해 간다는 방증이겠지요. 어쨌든 나의 우상이었고 바라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렸던 그 애에 대해 실망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나의 9살 인생도 저물어가는 그해 12월 하순쯤이었지요. 겨울방학이 되자 신이 난 나는 동네 애들과 매일 얼어붙은 논으로 달려나갔답니다. 얼어붙은 논은 훌륭한 썰매장이었지요.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논에서 동네 친구들과 썰매를 타고 놀다가 점심때쯤 되자 집에 돌아왔지요. 배가 몹시 고파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솥에 넣어둔 삶은 고구마를 부엌에서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그때 형이 방에서 나오면서 따끈한 뉴스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빠가 읍내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한 보따리 빌려와서 같이 보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팝보다 만화책을 좋아했던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비밀의 성이 무너져가고 있다지만 그 애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머뭇거리자 형이 이상한 듯 쳐다보는 것 같아 가겠다고 하였답니다. 그 애 집에 가보니 다행히 그 애 오빠 혼자만 있었답니다. 그 애가 없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윗방에는 만화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을 열심히 보았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우는 전쟁 만화책이었답니다. 우리들이 윗방에서 열심히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 그의 엄마가 나타났답니다.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몰라 했지요. 그 반면 그의 오빠는 만화책을 계속 보았답니다. 그의 엄마는 이런 모습이 안 좋았는지 잔소리를 하더군요. 만화책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걱정 마요. 공부했어요. 화가 난 그의 엄마는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만화책을 그만 보고 일어서려 하였지요. 그러자 그의 오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보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 척 다시 만화책을 보았지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나는 깜짝 놀랐지요. 그 애도 집에 와 있었는가 봅니다. 나는 어쩔 줄 모르고 만화책에 얼굴을 푹 파묻었지요.
재미있던 만화책 그림이 갑자기 사라지더군요. 그리고는 눈앞에 하얀 것만 나타났답니다. 오빠 엄마가 저녁 먹으래. 알았어. 조금만 더 보고 밥을 먹을게. 우리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집에 가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가 저녁을 먹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도 저녁을 차려놓았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였지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안방으로 건너가서 그의 식구들과 같이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애의 맞은편에 앉았지요. 창피하기도 해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저녁을 먹었지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애가 밥 숟가락을 들고 조그만 입을 달싹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때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천사도 저녁을 먹나? 그 애도 다른 여자아이들과 똑같이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무척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나의 비밀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